인쇄물에는 없는 물건인데 지분이 어떻게 다양하게 소화되는가, 그 부분을 이 건하고 조금 있다가 도로를 한 건으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들이, 저희 수강생 분들도 그러고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투자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100만 원부터 100억까지 물건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린 게 뭐냐, 지분의 힘입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은 임의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죠. 여기에 전체 지분에 저희들이 약 10분의 3을 애초에 저희들이 대출을 해주고, 지분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 데가 없잖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공유 지분에 대해서 대출도 해주고, 공유 지분에 대해서 매수도 하고,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채권을 저희들이 사는, 가압류 채권까지는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가압류 채권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저희 회사처럼 가압류 채권을 취급한 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의 뭐 쓰레기 채권으로 바라봐가지고, 또는 가압류 채권은 이해관계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여기에서 저는 역으로 제가 연구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방식을 만들어가지고 현재까지는 저희 회사에서도 제 외에는 지금까지는 공개된 적이 없어요. 가압류 채권은. 가압류 채권은 제가 별개로 하고 1차적으로 지분을 저희가 대출을 해줬어요. 그 다음 단계로 그 지분을 매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유물을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이 사건을 치시면은 채권자는 이전병찬 씨로부터 저희가 10분의 3 지분을 매입을 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공유지분 MPL이라는 회사에서. 여기 자료 말고 대법원 자료 보면은 승계인이라고 나옵니다. 저희 회사에서 승계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공유지분 MPL이 나오거든요. 이 물건 가지고 샀던 금액보다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나올 수 있다는, 현재 감정가는 95억인데 지금 시세로는 150억 정도 가요. 근데 이게 다음 주에 경매가 취하가 될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취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권자니까, 정확히 따지면은 여기는 채권자, 채무자로 나와 있는데 더 정확히 따지면은 공유물 분할에서는 채무자, 채권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동등한 입장에서 전체를 팔아가지고 경매를 매각에 붙여서 나눠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 채권자가 아닌데, 정확히 따지면 신청권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채권자, 채무자로 나와요. 저희가 채권자로 돼 있어요. 지금 변경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경매 다음 주 화요일 날 긴데 3월 25일 날 취하를 할 거예요. 혹시 여기서 또 서울 시내에서 워낙에 유명한 물건이라서 혹시 들어가실까봐 보증금 10억 준비했는데 취하되면은 황당하잖아요. 제가 취하를 할 거예요. 합의가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일부 지분을 사가지고 전체를 아울렀을 때는 수익이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물건까지도. 여기 물건이 어디냐? 마포구청역이에요. 슈퍼 초역세권이죠.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빌딩들이 엄청나게 돼 있어요. 사진 보신 대로.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일제시대 건물이 있을까요? 지분이기 때문에. 정말 위치 좋은데 지분이 합의가 안 되니까 1층, 2층, 3층으로 된 데 있어요. 저희들은 이런 물건을 타겟을 한다는 이야기죠. 큰 물건까지도. 그래서 제가 100만 원부터 100억까지 물건이 상시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 건은 말씀드리고, 이제 특이한 사례로 도로인데 네 번째 물건입니다. 제가 유인물에 보면은 네 번째. 여기 보면은 감정가가 5,800이에요. 낙찰가가 4,300. 또 여기 보면은 천왕 도로로 돼 있죠. 모양도 어떻게 나오냐, 도로 모양이 요철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빨간색 땅 감정가 5,800짜리를 4,300에 낙찰받는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거예요. 여기에서 법테크가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 일반적으로 작년에 우영달 박사님 학원에서 일기라는 분이 남해에서 올라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전국에 있는 토지, 보상 관련 토지를 10여 년 이상 하셨나 봐요. 우영달 박사님하고 안 지가 15년 이상 됐으니까. 그 부분이 남해에서 도로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올라오신 거예요. 본인이 해봐도 우리 보통 보상을 보면은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설이거든요. 그 단축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거의 안 들어봤어요. 지금 도로 경매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고 그런 물건을 감정가 5,800짜리를 4,300에 낙찰받았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수익률을 200~300%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4,300에 받았다 그러면은 1억 몇천이 나와야 기본기인데 이마저도 3년에서 5년 걸렸다 그러면 수익률이 50%도 안 나오죠. 이 물건을 왜 받겠어요? 불과 5,800 받으려고 3년에서 5년을 걸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어요. 법테크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감정평가 금액이 5,800이니까 국가에서 가져가면은 5,800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서울 시내 이쪽 경매하신 분들이 99.9%가 수많은 학원이 있고 많이 있지만은 거기까지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알면은 그걸 왜 경매를 안 받겠어요? 모르니까 놓치는 거란 이야기예요. 저는 남들이 안 보는 그 법 조항을 찾아내 가지고 답을 내는 경우가 나오는데, 알고 보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터넷을 발명을 한 것도 아니고 화약을 발명한 것도 아니고 무슨 신약을 발명한 것도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단지 제가 먼저 그 법조항을 찾아냈다는 거, 이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더더욱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가 없고, 화약 발명한 거 알려주면은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쪽 부분은 저한테 1시간만 들어도 그 법조항 찾아보면은 물건을 찾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저하고 전투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한테만, 저희 공유 가족들한테만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은 제가 2시간 특강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건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선배분 한 분 중에서 좀 약간 4차원적인 선배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냐. 석유 절대 고갈되지 않는다. 그 표현하고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솔직히 제가 그냥 속으로 선배인데 듣고는 있었지만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선배 말이 참 해안이 있으신 분이었다. 물로 가는 차가 나오지 않을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단지 석유 재벌들을 살려주려고 지금까지 안 오고 있지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또 우리가 경매에서도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너무 많다는 이야기. 아까 초소액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초소액 가지고도 물건을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물건은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방금 이런 물건처럼 이 도로를 누가 받겠냐고요. 4천 대출도 안 되는 현금으로 다 들어가. 물론 이 물건은 유일하게 지분 물건이 아닙니다. 정상 물건인데 이 물건은 제가 왜 받았냐. 제 고향이 광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스토리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1년 안에 제가 최소 2억에서 3억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이 물건을 들어간 거예요. 제가 약간 모험심이 있어가지고 최초로 도로를 받았던 게 이 물건입니다. 저는 현재 저희 회사에서 저와 같은 뜻을 가지고 전국에 50여 분 정도가 계셔요. 이 50여 분 정도가 전부가 다 김리동 회장님 포함해서 약 6개월 정도 스터디를 배우신 분들이에요.
집중적으로, 이게 약 전국에 한 50분 정도가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뭘 해야 되냐, 미래의 먹거리를 저는 꾸준없이 창출해야 돼요. 도로를 제가 받은 지 얼마 됐냐, 이거 받을 때 겨우 2년밖에 안 됐어요. 이걸 받고 나서 저희 회사에서 약 50건 정도 받았어요. 대신 그 전에 뜬금없이 받았냐는 아니겠죠. 제가 이론적인 공부는 그 안에 됐는데 첫 번째 물건을 받았던 게 그 물건이었을 뿐이지, 미래의 먹거리, 우리 회사에 경쟁이 안 되게끔 독점 경매를 하기 위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로를 제출받았는데 거기엔 법조문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 물건을 받고 나서 보상이 나올 때 보통 3년에서 5년 걸리는데 단 8개월 만에, 이미 5개월 만에 강주 북구청에 손 들고 보상 신청하세요, 저한테 사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보상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냐, 법대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이 엄청 보상 담당이 뭐랄까 긴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럭비콕처럼 튈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 말씀 못 드리는 민원이라든가 별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발 저 인간 빨리 내보내자, 돈 줘서 내보내자요. 그래서 저한테 보상해 줄 테니까 신청하세요, 문서로 보내주세요. 혹시 또 안 지킬까 봐. 구두로 해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문서로 받으려고 문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 법대로만 해주세요. 여기에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법대로만 했는데 선생님 생각할 때 5,800 아니에요. 최소 저는 법대로만 했을 때 2억 이상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되냐, 엄청 생각해가지고 1억 정도 보상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법대로만 해주세요 했는데 평가사에서 보상을 액을 보니까 뒤로 자빠진 거죠. 낙찰을 받고 5개월 후에 합의 보고 법대로만 해주세요 하고 저희 팀한테, 전에 제 사무실에 여기 1,801호에 있었는데 우리 팀들한테 제가 현상금 100만 원 걸었어요. 얼마 나오겠느냐, 저도 모르잖아요. 보상 신청을 했지만 정확히 얼마 나올지는 몰라요. 여기에 가장 근사치 한 사람한테 100만 원 상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2억부터 3억 5천까지 나왔어요. 근데 결론은 얼마 나왔냐, 1억 4천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이의 신청하면은 2억 5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2억에서 2억 5천 나오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가지고 3억까지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평가사가 금액을 줄여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5,800으로 감정이 됐는데 어떻게 1억 4천 감정이 나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압력을 했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 도로 감정은 3분의 1 내지 5분의 1로 감액 평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도로 평가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저는 거기까지 아니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감정평가 방법이, 보통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감정평가사가 똑같은 이 도로를 평가해요. 지금 현재 여기 도로를, 이 각하동 도로 여기를 평가하는데 경매 감정은 5,800이 나오고 대출 감정은 얼마 나올지 모르고, 또 시가 감정일 때 얼마 나올지 모르고, 보상 감정일 때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보상 감정은 제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기에서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아까 법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런 사유일 때는 정상평가해라 라는 규정이 있어요. 정상평가해라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3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3.3배를 곱해라는 이야기겠죠. 5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20%니까 곱하기 5를 해라는 이야기겠죠. 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테크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심 약 6천 잡고 3.3배면 2억, 5배면 3억 내심 기대를 했는데 1억 4천 나오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시청 안 했냐, 여기에서도 용어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국가기관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매수회관 소유권 이전을 받는 방법은 똑같은데 수용하고 협의 매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광주광역시 북구청 또는 서울특별시 광주구청장이 가져갔을 때 소유권 이전을 갔는데 수용하고 협의 취득하고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수용은 강제성이 있는데 협의 취득은 말 그대로 제가 협의를 안 해주면 안 팔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협의 취득에 제가 응해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다른 또 도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의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1억 4천을 받고 바로 끝내버린 건이에요. 이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법테크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법조항을 찾는 게 선생님들이 일이란 이야기예요. 저보다 이것은 제가 앞선다고 볼 수 없고 어느 분야에 따라서 직업별로 다양하게 장점이 있으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든다면 건축사분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민법이나 헌법이나 기본 이런 중요한 법은 법만 있지 리언과 칙이 없어요. 3단 비교라고 들어보셨죠? 법하고 대통령 영어고 장관 규칙까지 3단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하천법이다. 이런 물건이다 그러면 도로법, 령, 대통령 령, 도로법, 대통령 장관 규칙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알았을 때 돈이 될 수 있는 물건을 고를 수 있는 능력, 그 정도까지. 대신 너무나 많은 법을 본다고 하시겠지만은 범위를 줄이면은 이것도 정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인간인데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법을 제가 알겠습니까? 그 수많은 법에서 몇 가지만 판단이에요.